여러분들 교재 99쪽을 보시겠습니다. 99쪽. 자, 이 리간드장 이론을 그냥 결정장 이론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이 구족 원소입니다. 구족 원소 코발트가 4주기 원소죠. 로듐이 5주기 원소예요. 그리고 이리듐이 6주기 원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3가인데 아모니아는 영가 중성 분자 상태거든요. 따라서 중심금속 이온들이 다 몇 가짜리냐면은 플러스 3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들입니다. 구족의 플러스 3가 양이온이고 암모니아 분자가 결합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6개, 즉 배수가 6이라는 것도 똑같은데 4주기 원소는 결정된 분리가 이만큼 274, 5주기 원소는 408로 거의 한 40%, 50% 크죠. 그 다음에 6주기 원소는 또 5주기 원소보다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커졌냐라고 하면은 중심금속의 주기가 커지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18만큼 커지고 32만큼 커지잖아요. 원자 번호가 더 커지게 되면서 핵의 양성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의 양 전단이 커지면서 리간드를 더 세게 끌어당기게 돼요. 리간드를 세게 끌어당기게 되면은 중심 금속 원소의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리간드 간의 반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리간드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리간드의 비공유인자쌍과 중심 금속 이온의 이 d 오비탈에 있던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더 에너지 유니가 높아져요. 더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반발력이 커질 때는요, 배항에 따른 반발력 차이가 또 더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4주기 원소가 이 배항에 따른 이 결정자 갈라짐이 이만큼이면 5주기 원소는 더 커지고 6주기 원소는 어때요? 더 커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심 금속 이온이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서 리간드를 자기 쪽으로 더 세게 끌어당김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간드의 세기가 분광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약한 장 리간드와 센 장 리간드가 구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세요.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은 가장 약한 장 리간드입니다. H2O는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보다는 센 장 리간드지만 그래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면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시아나 이온과 일산화탄소는요 가장 센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한 장 리간드부터 센 장 리간드까지를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 H2O, 암모니아, 에틸렌 다이민과 같은 두 자리 리간드, 그리고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할로겐 이온은 가장 약한 장 리간드, 그리고 H2O는 비교적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센 장 리간드지만 이것은 중심 금속 이온이 누구냐, 또 중심 금속의 산화주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나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시아나 이온과 일산화탄소는 확실하게 센 장 리간드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심 금속 이온이 이번에는 크롬 3가 이온인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약한 장 리간드와 센 장 리간드를 보는데 여기서는 중심 금속 이온이 모두 크롬 3가 이온입니다. 크롬 3가 이온인데 할로겐 이온이 결합하니까 이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했죠.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결정장 분리가 작아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이온 쪽으로 더 세게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정장 분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할로겐 이온보다는 H2O가 6개 결합할 때가 결정장 분리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가 6개 결합하니까 결정장 분리가 더 크죠. 그리고 시아나 이온에 결합하니까 결정장 분리는 더 큽니다. 결정장 분리, 이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커졌다는 것은요. 그것의 파장으로 따지면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9쪽에서 100쪽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크롬이 플러스 3가입니다. 똑같이 크롬이 3가고 그때 H2O가 결합했느냐, 더 센 장 리간드인 암모니아가 결합했느냐, 그거보다 더 센 장 리간드인 시아나 이온이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결정장 분리 에너지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결정장 분리의 크기는 더 커져요. 이 결정장 분리가 에너지 크기인데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최대로 흡수하는 파장은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창물들에서 색깔을 관찰하게 되는데 창물에서 색깔을 관찰하는 원리는요. 바로 이게 보색 관계로 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보색 관계. 빨주노초는 바보다.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주노초는 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주노초 바보. 그리고 빨주노초 바보는 오른쪽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반대쪽이 보색 관계죠. 보라색의 보색은 노란색이에요. 오렌지색의 보색은 블루예요. 또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물에서는 조금 전에 8면체 창물에서는 이렇게 EG 레벨과 T2G 레벨로 N의 준위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이때 T2G 레벨에 있는 이 전자가 EG 레벨로 전이가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흡수를 하게 되겠죠.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뜨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때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빛의 보색은 흡수가 보통은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빛의 보색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투과가 되거나 반사돼서 우리 눈에 무슨 색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이 흡수하는 이 빛의 파장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뭘로 볼까요? 파란색의 보색은 거의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물질은 오렌지색으로 보이죠. 또는 이 전자가 이 T2G 레벨에서 EG 레벨로 전이가 될 때 그때 흡수하는 빛이 보라색이다. 그러면은 노란색이 거의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볼까요? 예, 노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물의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가장 강하게 흡수한 그 빛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보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빛의 파장은요, 바로 결정장 분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결정장 분리의 크기가 더 크다. 결정장 분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파장이 더 짧은 빛이 흡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흡수한 빛이 아니라 그것의 보색을 관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0쪽을 보면은요. 100쪽에 결정장 분리의 종류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정장 분리의 종류. 우리는 조금 전에 결정장 분리 중에서도 특별히 팔면체장 분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팔면체장 분리는 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사면체 구조로 리간드가 접근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여기 EG 레벨하고 T2G 레벨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또 평면 사각형장 분리로 분리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형장 구조로 이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결정적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또 세 종류의 에너지 크기로 나뉘어졌죠. 자, 평면 사각형장 분리로 됐을 때는 왜 이런 식으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금속이온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평면 사각형 형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리간드가 접근하는 이 방향들을 무슨 방향이라고요? X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Y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중심 금속이온의 어느 오비탈하고 바로 마주 봅니까? 예. X축, Y축을 따라 존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하고 바로 마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발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누굴까요? 예, 중심금속의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오비탈인 dxy 오비탈이 완전히 마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존재성과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예상외로 dz제곱 오비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이 g축 방향이고 dz제곱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도넛 고리 형태로 나와 있죠. 이 도넛 고리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은 x축 위, y축 위에서도 전자가 어느 정도 발견되고 X축과 Y축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형장 분리에서는 왜 dz제곱 오비탈이 가장 반발력이 크냐? 리간드가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어느 축을 따라 돌아온다고 하는 게 가장 논리적일까요? 예, G축을 따라 돌아오겠죠. G축을 따라 돌아오면은 중심금속의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는 DZ축 오비탈이 바로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마주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반발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 가장 에너지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것이 이 G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 G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이 X축과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이 이 G축을 따라 들어오는 이 리간드와 가장 이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결정장 분리의 종류가 나뉘어질 수가 있고 3H장 분리는 8H장 분리의 보통 9분의 4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중심금속이온의 종류와 산화수가 같고 리간드의 종류 같으면은 이 6개의 리간드가 결합한 8면체장 이 분리의 경우보다는 4개의 리간드가 결합한 3H장 분리가 약 9분의 4 정도인 것으로 보시고 9분의 4보다는 약 절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면체 창물에서는 강한장 리간드냐 약한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디오비탈의 홀 전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 사이인 경우에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그 결정장 분리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밑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위에 채우죠. 그래서 홀 전자수가 최소화가 됩니다.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는 결정장 분리가 작기 때문에 밑에 전자 홀 전자로 채우고 위에까지 홀 전자로 다 채운 다음에 전자쌍을 형성하다 보니까 홀 전자수가 많아지죠. 홀 전자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전자 스핀 모멘텀이 작다라고 하고 홀 전자수가 많을 때는요. 전자 스핀 모멘텀 값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 사이일 때는 이것이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8면체 창물에서 홀 전자수가 달라지는데 1개나 2개나 3개 또 8개, 9개, 10개인 경우에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에 상관없이 홀 전자수가 같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인 것과 4개인 것을 비교해 볼까요?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일 때 8면체 창물에서 결정장 분리가 큰 경우나 작은 경우나 밑에 어차피 3개씩 채워나가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3개로 동일하죠. 근데 디오비탈 전자수가 4개일 때는요. 결정장 분리가 클 때는 밑에 다 채우고 에너지 차이가 커서 위에 못 올라가니까 쌍을 이뤄서 홀 전자 개수 2개. 그리고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홀 전자를 위에까지 다 채우다 보니까 홀 전자 수가 4개로 달라지고 있죠.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와 8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인 경우는 밑에 전자를 채우고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커서 쌍으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위에 전자 2개를 채우게 되니까 홀 전자 개수 2개. 그리고 이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 전자 하나 그리고 쌍으로 먼저 채우지 않고 위에 채우고 또 쌍으로 채우더라도 마찬가지로 홀 전자 개수가 2개로 나타나죠.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인 경우에는요. 결정장 분리가 클 때는 밑에 다 채우고 위에 채우니까 홀 전자 개수가 1개인데 이렇게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하나 그리고 위에까지 홀 전자를 채우고 쌍으로 채우다 보니까 홀 전자 개수가 3개로 달라지죠. 이렇게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인 경우에는 8면체장 분리에서 센장 리간드가 오느냐 약한장 리간드가 오느냐에 따라서 홀 전자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02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차기온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서 코발트는 플러스 2가의 산화수, 두 번째 물질에서 코발트는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에서도 코발트는 플러스 2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이 크롬이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 물질과 두 번째 물질을 다 봤더니 코발트 플러스 2가라는 것도 똑같고요. 리간드의 개수 자체가 6개라는 것도 똑같은데 H2가 결합한 것보다 암모니아가 결합했을 때 결정장 분리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H2보다는 암모니아가 더 센장 리간드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과 다섯 번째 물질을 보면은
크롬 플러스 3가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간드가 6개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그랬는데 플로라 이온이 결합할 때보다 H2O가 6개 결합할 때니까 그때 결정장 분리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플로라 이온보다는 H2O가 더 센장 리간드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플로라 이온보다는 H2O가 더 센장 리간드고 H2O보다는 암모니아가 더 센장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과 세 번째 물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코발트 플러스 2가라는 것도 똑같고 암모니아 결합하는 것도 똑같은데 리간드가 4개냐, 리간드가 6개냐에 따라 달라지죠. 보통 이렇게 코발트 플러스 2가가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3H장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3H장 분리가 일어나는 것과 8맨치장 분리가 일어났을 때 3맨치장 분리는 8맨치장 분리의 약 몇 배 정도가 된다고요. 이것의 9분의 4배 정도가 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가압값은 1200 리스프로칼 센티미터보다 훨씬 작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가 플러스 2가인데 코발트라고 하는 것은 27번 원소예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4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3d 오비탈의 전자 7개가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코발트 플러스 2가일 때 4s 오비탈의 전자가 다 떨어지니까 3d 오비탈의 전자가 7개입니다. 코발트 플러스 2가가 여기 암모니아 결합한 이 두 번째 물질에서 6개의 리간드가 결합했기 때문에 8맨치장 분리가 일어나서 EG 레벨, T2G 레벨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결정장 분리를 봤더니 이 값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값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결정장 분리의 값이 충분히 작고 따라서 전자 7개가 채워질 때 하나 그리고 결정장 분리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위에 다 채우고 이렇게 전자를 채우니까 홀 전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홀 전자가 1개라도 있으면 상자기성을 나타내는데 3개니까 확실하게 상자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값 자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번에는 결정장 분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충분히 컸을 때 전자를 이렇게 7개 채울 때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 다 채우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1개가 남아서 홀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정장 분리 값이 충분히 크다 할지라도 홀 전자가 나타나니까 상자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면체, 이 암모니아가 6개 결합하는 6배의 작물 8면체장 분리인데 결정장 분리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중심금속인이 코발트 2가윤이기 때문에 디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여서 어떻든지 간에 이 상자기성의 성질은 달라지지만 즉 이것이 상자기성의 성질이 크고 이것은 작죠. 그렇지만 하여튼 상자기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이 물질이 반자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연해 보니까 1200보다 가압값은 9분의 4 정도로 작은데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리간드의 분광학적인 계열의 순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플로라 이온보다 H2O, H2O보다 암모니아가 더 컸습니다. 티귿의 설명이 옳습니다. 예제에서는 티귿만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